나스닥이 또다시 폭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많이 하락했어요. 자,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실적 좋은 기업들도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자, 미국 증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곡물, 사료 관련 종목들 있죠. 식품주들 이런 종목들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자사주를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사주를 처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자사주 처분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곱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조금 이제 과거의 자사주 처분 기업들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스펙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피난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주, 일단은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그 상장을 한 뭐 페이퍼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의 기한이 있는 바로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주로 들어가게 되면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원금 보장이 아니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주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또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된다라면은 나스닥 쪽에서의 어떤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이제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38%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3.9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4% 하락이라면은 이거 상당한 하락폭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내용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출발해서요, 마감 때까지 그냥 하락의 폭을 계속 키워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12,490포인트까지 밀렸고요. 다우지수도 33,24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뭐 낙폭도 낙폭이지만은 이제 전일 조금 반등하면서 이제 괜찮아질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기운을 좀 불어줬었는데 이거 그냥 바로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어제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그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역시 많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딱히 중요하게 볼 만한 것들은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은요, 뭐 펩시콜라나 또는 제네럴 일렉트릭, 3M 이런 기업들 모두 다 예상치가 웃돌아가는 그런 실적, 즉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되게 웃기죠. 왜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져요? 근데 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는 얘기고요. 넷플릭스 주가도 5% 이상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 정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팔 수도 있다, 또는 이제 담보로 대출에 나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트위터를 인수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알파벳, 네, 이 대형 빅테크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장 중에는 안 했어요. 장이 마감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폭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네, 또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죠, 상황이. 네,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그냥 두둑에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지금 상당히 부담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경제지표는 다행히도 좋았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0.8%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가 좀 됐죠. 예상치보다 훨씬 좋아졌어야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났을 텐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뭔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일단 다시 좋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가 계속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봉쇄가 계속되면은 이거 뭐 지원 강도 높여봤자 별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국 쪽에 있는 도시 봉쇄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들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죠. 뭐 기업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 좋게 나오거나, 또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지금 나쁘다고 볼 만한 재료가 없죠. 중국 쪽에서는 뭐 봉쇄 조치가 일어나고 있지만 뭐 지원은 더 강화하겠다, 경제지표 좋게 나왔지, 근데 주가는 도대체 왜 떨어지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뭐 떨어질 수 있다 치더라도 너무 낙폭 강도가 크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의문점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할 때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즉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파르게 올랐던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는다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장에 대한 속도는 저 아래쪽에 있을 때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둔화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규모를 계속해서 그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계속해서 성장을 빠르게 할 것이다 생각했었던 이런 기술주나 또는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고평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고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계의 어떤 경제,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조금 이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하락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최근에 중국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그동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조건을 갖췄다라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의 모든 이제 관점들이 주가 하락에 쏠려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당장은 뭐 부담스러운 그 얘기들이 이제 주가를 끄집어 내리면서 이제 뭔가 조정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너무 높게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빼야 되겠다, 얘네들 좀 하락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우려감도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나스닥이든 다우지수든 단기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낙폭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연속적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뭐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쪽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지게 되면 이대로 바로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등이 세게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또 올려놓고 나면 이제 정고점 돌파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이제 장기적인 조정이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좀 될 겁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뭐 성공적인 그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제 최근 이제 시점 또는 가까운 미래 이런 정도에서는 당장은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상태에서 또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주가가 들어올 확률도, 자금이 들어올 확률도 많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0.5%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6월달에 0.75%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6월달에 0.75%의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번 조정 이후에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주가가 성공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계속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거 조금 찜찜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포지션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아침에 일단 얻어맞고 시작하면 아침 시점에서 저점 잡는 모습, 그 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낸다면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은 시장 얻어맞고 시작한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지금 자사주를 처분하는 공물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에 달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단기적 급등을 했었던 테마주들, 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자사주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챙겼잖아요. 뭐 쌍용차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기도 하고요. NFT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이거 봐라. 얘네들 또 자사주 매각하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고점 아니야? 이 테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곡물주나 사료주 이런 것들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것이 이 자사주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각을 한 기업들은 사조동아원, 그다음 미래생명자원 이런 정도인데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 기업들이 뭐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 곡물, 사료, 식품 이런 것들 막 상한가 두세 방씩 기본으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지금 이 테마 안에다 사조동아원, 미래생명자원을 갖다가 끼워 넣는 것도 약간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즉, 시장의 중심이 아닌 그런 상황의 종목군들을 끼워 넣는다. 왜냐면 이제 시장에 어떤 그 특정 테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쫙 치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그 중심적인 종목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변두리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변두리 종목들을 이제 자사주 매각을 했다라는 것으로 같이 끼어들이는 것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들이 연달아 자사주 처분에 나서면서 곡물주에 대한 주가가 고점에 달한 것 아니냐. 근데 이 자사주 처분이랑은 관계없이요. 그냥 곡물주들이 지금 고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끝나야 끝난 거겠지만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사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뭐 쌍용차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자의적인 테마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재료죠. 그걸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테마가 형성되면서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건데 이거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외부 변수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로 만들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사주 처분하는 거 이거는 뭐 주가랑 그렇게까지 크게 관계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기들이 곡물 테마, 사료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렸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자사주 처분에 대한 목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됐네, 주가가 올라갔네, 야 그럼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사주 처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상투권에 진입한 종목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쳐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쳐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도 어렵고 또 매도 포인트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 이후에 또다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 뒷일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화가 생긴다, 변수가 생긴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하던 주식이 뭔가 큰 음봉을 떨궜다, 그렇다라면 다음날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오늘 팔아먹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자. 그래서 급등주들은 뭐 5일선 기준을 보든 아니면은 21선 데리고 가는 종목들이라면 추세적으로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를 보든 아니면 윗꼬리에 뭐 거래량이 달리는 음봉이면은 팔든 이런 기준만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그 이후의 상황들,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은 기준에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는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이런 뭐 자사주 매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게 뭐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요. 뭐 팔지 않아야 되지 않는데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에만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그냥 이상하다 싶을 때 파는 게 정답이에요. 처음에 딱 촉이 왔을 때, 느낌 왔을 때 있죠? 그때 팔아먹으면 거의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공포장애 스펙주로 피난하는 개미들. 뭐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투자는 해야 되겠고 아주 짜증나요. 수익 많이 나는 거 어디 뭐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스펙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이제 시장에 상장된 그런 것을 이제 서류상 회사죠.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회사인데 이쪽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신규 상장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우회 상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즉 내가 상장을 일단 해놨어. 돈을 가지고. 근데 물색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이랑 같이 합장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스펙으로 이제 변환시킨 다음에 이제 그 스펙이 그 기업의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시장에 상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대부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주는 아주 치명적인 장점이 뭐냐면 이제 공모가 2,000원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펙주가 1,900원이야. 1,900원에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스펙좀 1,900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3년 동안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즉 해산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을 나눠줘요, 다시. 근데 2,000원이라는 주당 2,000원의 가격으로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1,9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무조건 100원이라는 이득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인수합병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냥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2,000원을 돌려받으니까 100원의 이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스펙에 투자하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최대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장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 폐지가 돼도 2,000원은 보장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그냥 2,000원 보장받는다가 아니라 이 금액을 보장받는다는 생각해요. 원금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절대 없습니다. 원금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냥 공모 가격 2,000원만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투자 자금들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2,000원을 돌려봤는데 뭐 2,700원, 2,800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물론 그 기업이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 회사를 잘 찾아냈다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찾지 못하고 이제 해산이 됐을 경우, 상장 폐지가 됐을 경우 그래도 2,000원 돌려봤잖니? 라고 얘기하면 뭐 별 말은 없습니다.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이거 내가 산 거 다 안 돌려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800원에 샀어요. 근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럼 2,000원 돌려받습니다. 800원이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00원 손해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 30%? 한 20몇 프로 손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안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워낙 그리고 이제 시총 자체가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시총이 작고 또 이제 뭐 소액 투자자가 이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아주 무쌍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2,000원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베이스에 깔아놓고 보험으로 깔아놓고 그냥 마음대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투팩이 그런 것도 있어요. 주가가 2,000원 밑으로 웬만해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그냥 막 매수하시면 되는데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펙주들을 또 이제 이 단타의 장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급등락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매매 조치를 우리가 취하실 때는요, 이 기업이 어떤 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것인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겠는가를 꼭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은 무조건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합병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돼야지 주가가 큰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길게 보시고 대응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급락했다. 근데 재료를 살펴보니까 나쁜 게 한 개도 없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뭐 우려감이 계속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뭐 4% 가까이 하락하는 부분, 뭐 재료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약간 뭐라 그럴까, 손봐주기, 겁주기 정도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급락은 조금 과했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바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는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사주를 처분하는 공모주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자사주 처분 기업들은 좀 달라요. 과거에 있었던 자사주 처분 기업들은 지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지들이 테마를 형성시켜서 지들이 주가를 올려서 그 다음에 자사주 매각을 들어간 건데 지금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주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자사주 매각한 기업들이 중심 종목이 아니라 변두리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 테마에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은 좀 됩니다. 다만 이 테마 공모주 테마주들이 비정상적인 것은 맞다. 그래서 조만간 변수가 생기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상한가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스펙주로 피난하는 개인 투자자들, 스펙은 원금 보장을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뭐 공모 가격 2,000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스펙주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가격을 최대한 2,000원에 붙여가지고 대응하셔야지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총이 작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씨 얼마 전에 별세를 하셨죠. 이분의 청춘불패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말이다. 그런데 수전유죄, 인전무죄는 어떤 의미인가? 짐승의 마음으로 벌어들인 돈은 죄가 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벌어들인 돈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주식에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짐승의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죠. 그 욕심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급등주에 다가간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투자자의 마음, 즉 사람의 마음이죠. 투자자의 마음으로 벌어들이는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짐승의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의 마음으로 사람과 같은 것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들은 짐승은 좋은 거 아닌가?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아침에 뭐 이렇게 변화가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조심하시고요. 아침에 너무 많이 밀린 것 같다 싶으면 일단은 매도 같은 거 다 멈추시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셔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급의 동향들 잘 살펴보시고 장중시황 꼭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고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